수원 깍쟁이라는 설화를 아시나요? 이야기는 먼 옛날 서울에서 장이 열리던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개성상인과 수원상인이 함께 서울로 가던 길이었죠. 날이 너무 춥고 어두워져 둘은 숙소를 구해 묵기로 합니다. 겨우겨우 방을 구했지만 방에는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와 너무 추웠죠. 그렇게 둘은 편안한 밤을 위해 문풍지와 풀을 사기로 합니다. 수원상인은 문풍지를, 개성상인은 풀을 샀죠. 당연히 풀이 더 싸지 않겠나요? 개성상인은 돈을 아낀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눈을 뜬 개성상인 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원상인이 어젯밤 붙여놓은 문풍지를 전부 떼어내 문풍지를 챙기고 있었죠. 개성상인이 묻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게 아까워 다 떼가는 겁니까? 문풍지를 떼어내던 수원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당신도 아까우면 풀을 다 떼어가는 건 어떻소? 개성상인은 수원상인의 깐깐함에 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개성깍쟁이보다 더한 수원깍쟁이구만. 들어보신 이야기인가요? 오래전부터 수원에 전해 내려오던 설화인데요. 정조 시절 상업장려 정책이 시행되면서 팔달문 시장의 상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부르던 말이 가게쟁이였다고 합니다. 그 가게쟁이를 빠르게 말하다 보니 깍쟁이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최근에는 깍쟁이라는 말에 어딘가 까칠하고 뾰족한 이미지가 붙기는 했지만 사실 깍쟁이란 말에는 본인의 삶을 열심히 일궈나가는 열정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깍쟁이들은 옛날에만 살던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수원, 오늘날 우리의 곁에서도 여전히 본인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죠. 오늘의 수원에 사는 오늘의 깍쟁이를 만나보는 시간, 깍쟁이들의 본격적인 이야기 출발합니다. 깐깐하지만 따뜻한 깍쟁이들. 네, 오늘 만나볼 수원 깍쟁이는 일상에서 한 번은 스쳐 지나갔을 아주대학교의 학부생입니다. 많은 대학이 몰려있는 수원에서 과잠바를 입은 대학생을 만나기란 정말 쉬운 일이죠. 그들은 수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치열한 입시를 넘어 열정으로 성장과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생의 이야기는 물론 누구보다 수원을 사랑하는 로컬 비기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아주대학교 박서연 학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아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사실 수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아니어서 어떤 부천 토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수원에 발을 들이게 됐고 최근에는 점점 수원의 매력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천에서 나고 자란 부천 토박이에 가까우신 건데 수원에 살면서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너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삶을 꾸려나오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 상반기에 수원을 주제로 한 로컬 잡지를 또 발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를 로컬 비기너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로컬 예술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항상 행궁동이나 수원 화성이 아닌 좀 다른 일상 공간으로서의 수원을 내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현이 로컬 브랜드식과 매거진식의 발간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뭔가 잡지 한 편을 만든다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까요? 혼자였으면 절대 완성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대학교의 파란 학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총 6명, 저를 제외하고 5명의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6분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진행을 하신 거고 그러면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어떤 진행 과정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어요. 그 계기나 과정이 되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긴가 싶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오로지 제 관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로컬 잡지
잡지를 만들고 싶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좀 영속적인 이야기 그리고 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로컬이 너무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 로컬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한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기획 단계를 함께한 팀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팀장을 맡기고 서로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구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창원 출신이지만 또 수원은 참 좋은 동네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팀원도 사실 모두가 수원 출신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팀원들이 많았고 팀장과 저는 경기도의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요. 수원 토박이는 결국 한 명도 없었죠. 처음에는 수원 얘기를 하는 애들이 수원 사람이 아닌 게 좀 웃기다 싶기도 했는데 이걸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로 좀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로컬은 여전히 수원 토박이가 하는 수원 로컬 브랜드, 수원을 너무 사랑해서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브랜드 서사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수원으로 온 사람도 수원을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사실 부천이 싫어서 수원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서로 다른 시선이 모여서 본인이 사랑하는 수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매거진을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하자면요. 네.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해봤어요. 사실 지역 개념으로 보면 뭐 수원은 화성 위 그리고 과천 아래에 있는 어떤 사이에 있는 지역일 뿐이잖아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경계와 선으로 나눠진 개념이 아니고 좀 수많은 기억 그리고 일상 가치가 쌓여서 만드는 하나의 공간 그런 공간으로서의 수원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병진 씨가 살아온 세계 그리고 제 세계 수많은 대학생 그리고 공무원 주민들의 세계가 좀 교차되고 있고 그 위에 레이어처럼 겹쳐 있는 그 기억이 계속해서 쌓이는 공간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굉장히 또 어딘가 어려워 보이면서도 또 당장 당장 우리 주변의 이야기니까 또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도 같기도 한데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세계로서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좀 쉽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은 하나의 어떤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뭐 게임으로 이해를 해보면 아주대 병원은 좀 HP를 회복하러 가는 공간이 되고 기숙사는 좀 세이브 공간이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역시 그렇게 또 워낙 설명을 또 잘하시니까 갑자기 또 흥미가 돋기도 하는데 그럼 잡지에는 어떤 팀원들의 글만 실린 건가요? 팀원들의 글도 하나씩 실기는 실었는데요. 매거진인 만큼 인터뷰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수원이라는 공간에서 좀 본인의 이야기, 그런 일상들을 펼쳐나가는 분들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원 위에서 살아가면서 수원에 다시 영향을 좀 미치는 분들을 선정을 했고, 로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주고 싶은 매거진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몇 분 모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총 6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정주대왕 능행차 공동제안의 총감독이신 오재열 감독님, 정지영 커피 로스터즈 정지영 대표님, 그리고 아주대학교 졸업하셔서 파리에서 아카이빙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김지선 선배님, 그리고 아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지역 문화랑 축제 연구하시는 박서재 교수님, 그리고 재즈클럽 파닥파닥 클럽 운영하고 계시는 김한나 박금호 대표님과 매니저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라인업을 말하는 와중에도 제가 이분들을 좀 섭외했다는 걸 믿기가 어려운데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원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흔쾌히 응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라인업인 게 또 정지영 커피 대표님도 제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고 또 박서지 교수님 수도 듣고 있기도 해서 또 너무 반가운 라인업이라 저도 매거진이 너무 읽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매거진 제작 과정도 참 궁금한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모든 과정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특히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아무래도 수원 아카이빙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총 3개 캠페인이 합쳐진 프로젝트인데 사람들이 좀 어떻게 수원을 생각하는지 모으고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 찍은 수원 사진을 좀 모집을 하는 수원 공간 사진 아카이빙이라는 프로젝트였고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원의 이미지를 그 핀터레스트 많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찾아서 공유 보드에 저장을 하는 핀터레스트 아카이빙.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원을 한 줄의 문구로 해서 수집하는 수원인 캐릭터 아카이빙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캠페인은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광장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동시에 수원시립미술관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원 곳곳에 위치한 수원시립미술관과 협업하는 게 아름다움 그리고 수원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랑도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미술관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흔쾌히 어떤 참여를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좀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모은 이미지랑 문구가 거의 50개를 넘었던 기억이 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록을 수집하고 싶었는데 목표가 실현이 돼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최근 아카이빙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또 아는데 이 브랜드식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건 저도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아카이빙하는 게 어떻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도 처음에 아카이빙 자체가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김지선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선배님께서는 또 파리에서 파리 13구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로 초청을 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또 그리고 인터뷰 전후에도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카이빙이라는 게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도 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활용이나 어떤 사고의 전환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기록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와 이거 우리의 막 기록이고 엄청난 어떤 유산이다. 후대에 넘기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그 아카이브 자료에 새로운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그 자료가 있던 맥락을 바라보면서 좀 재맥락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기록보다도 어떤 로컬 정체성의 형성과 또 로컬 예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아카이빙 자체에 대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매거진 내용이 너무 궁금해져요.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예, 저희 매거진 펀딩은 아쉽게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분들께 매거진 발주본을 좀 전송드리고 그러면 정말 끝인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팀원들한테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브랜드 실계 인스타그램이 또 있어요. 그거를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브랜드식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이제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네요? 네, 이제 2025년에 브랜드식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죠.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함께 해주실 뭐 팀원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한 작품 전시회에도 출품을 한 상태이고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제 일상을 정말 가득 담았던 매거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로컬 분야에 계속 있다면 좀 한 번 더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수원에 대한 사랑도 로컬에 대한 열정도 잘 느껴지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수원에서 어떤 일상을 좀 보내고 계시는지 또 한 명의 깍쟁이로서 또 어떤 삶을 꾸려나오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가벼운 근황 토크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가벼운 얘기를 할 수 그래도 있을 것 편하게. 같은데요. 예. 최근에는 학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정말 한 1년 전에도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를 네. 먹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또 기말 프로젝트랑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는 연말 시기라서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좀 지금 그러면 또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영화 영상 수학회와 또 예술 수학회 두 가지 하고 계신데 그것도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쉽게도 라디오 완성 이후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맞는다면 청취자분들이 이 행사들을 좀 한 번씩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영상 수학회는 이제 저희가 찍은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회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 예술수학회의 경우에는 또 전시를 진행하시기도 하나요? 아, 당연하죠. 저희 이번 전시는 전에 했던 행궁동에서의 전시와 또 다르게 좀 학교 내에서 진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거진 시계 이야기와도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좀 아주대학교라는 장소에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 있잖아요. 사실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데 그런 장소를 좀 더 재맥락화? 네, 재맥락화하고 정말 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감각 그리고 기억을 좀 보이는, 내보이는 전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아주대학교에서도 수원시 자체에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전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맘때쯤이면 이제 지난 수학회에서 또 진행했던 방송제라든지 이런 또 연말 행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런 기억들이 좀 수원의 영속성을 부여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사실 일상 얘기로 돌아와도 결국 매거진 얘기를 계속 돌고 돌아서 하게 네. 되는데요. 일상에서 항상 하던 생각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수원에 계속 기억을 담고 영속성을 부여하고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은 또 수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또 아주대를 어떻게 감각하고 계시는지 항상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깍쟁이 서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꾸려나가고 계신다는 점에서 깍쟁이에 부합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서연님은 스스로가 어떤 점에서 깍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도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깍쟁이의 개념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깍쟁이에도 좀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할 때는 진짜 누구보다 깐깐하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완벽주의를 뭐 표방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했을 때 정말 제가 딱 부합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디오만의 깍쟁이 개념에 부합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확실히 쉽게 좀 사랑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디에든 되게 쉽게 빠지고 좀 항상 몰입하려고 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정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도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좀 공간한테도 너무 쉽게 빠져서 항상 온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완벽주의시라 또 워낙 열심히 지내시는 분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스스로도 나 완벽주의 맞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완벽주의라는 게 막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살다가 딱 돌이켜 봤는데 '아 이런 거 보면 나 진짜 완벽주의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좀 진짜 어릴 때 얘기를 한번 해 보자면 아마 유치원에 다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종이접기 소꿉놀이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 가면. 그날도 유치원에서 다 같이 종이를 이렇게 접고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개구리 접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개구리가 이렇게 접으면 누르면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손재주가 없나 봐요. 그 개구리가 아무리 접어도 뭐 접히지도 않고 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접어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튕기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저만 테이블에 남아 있으니까 또 먼저 나갔던 친구가 와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아 이 친구 먼저 접었으니까 우리 서연이 도와줘 볼까?"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막 내 손으로 막 진짜 열심히 접어 가지고 이거를 막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에 화나서 더 엄청 예민하게 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사진도 나오고 그런 게 마련인데 그래서 결국 개구리는 접으셨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접긴 접었던 것 같은데 뛰는 순간에 좀 그 속 시원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를 보면 아마 못 접었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좀 석연치 않았거나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돌아가서 오늘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은 좀 잘 접으시는지. 아무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종이 같은 거는 곧잘 접는데요. 이제 좀 다른 일에 똑같은 태도로 계속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있고 하나 잡으면 되게 쉽게 놓지는 또 못하겠고 근데 완벽하지 못할 것 같으면 되게 하기 싫어지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기도 하죠. 결국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까 봐 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완벽주의도 이 대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좀 정확한 것 같은데요. 다 막 항상 사랑하고 막 마음을 다 줘버리고 이래서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운 날씨인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또 열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확실히 열정과 따스함이 있는 깍쟁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깍쟁이로서 좀 수원에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으셨을 것도 같아요. 청취자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부천에서 이제 수원으로 넘어온 사실 외지인이라면 외지인이고 아니라면 아닌 사람인데 수원에서 너무 많은 추억을 갖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20대 처음이잖아요, 대학 생활이.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다는 점에서 어쩌면 부천보다 더 많은 처음을 좀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술도 처음 마셔보고, 그죠? 네, 맞습니다. 친구들과 막 엄청 마셔보기도 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한 것도 수원이 처음이었고요. 그럼 하고 싶었던 공부라면 우리 전공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저는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라는 단어 하나에 지금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공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국어, 영어 다 너무 좋았는데 이걸 다 합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뭐 음악 이런 콘텐츠를 공부하는 게 사실 문화 콘텐츠 하기잖아요. 가끔 너무 막 복잡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복잡성이라는 거에 이끌려서 여기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워낙 우리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또 그 복잡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죠. 맞아요. 그 문화 콘텐츠를 좀 수원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수원 화성이 되게 엄청 큰 역사 콘텐츠잖아요. 행궁동이라는 관광 동네, 뭐 관광 콘텐츠도 있고요. 문화도시 타이틀로 막 경기 도서관도 열고 막 수원 시립미술관도 운영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좀 소재, 다양한 예술 소재가 있는 도시를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데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 안에만 있어도 또 다양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방금 되게 많은 장소 갑자기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원에서 가장 많이 가거나 어떤 좋아하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많이 가는 데는 아무래도 아주대학교죠. 근데 좋아하는 장소는 청취자분들도 되게 자주 가실 것 같은 장소인데 거의 광교에 몰려 있어요. 광교 호수공원이랑 광교 카페 거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교까지 가려면 또 저희 학교에서 가려면 또 뒷산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 점도 있는데 어, 좋아하신다고요? 네. 사실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좀 걷는 걸 되게 좋아해 가지고 한참 걸어 가지고 카페 거리에 딱 도착하면 예쁜 카페들이 되게 많고 그것도 그건데 아주대 학생들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아주대생으로서 좀 수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수원 주민으로서의 일상을 보내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맛집도 많고 사실 가족이랑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하는데 너무 정적이다. 나 뭐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교 호수공원으로 가서 진짜 끝도 없이 도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맥주도 한잔 하고 진짜 얘기하면서 한 3시간 걷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광교는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곳이긴 하거든요. 데이트 스팟인데. 네, 그쵸. 안타깝게도 데이트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네, 그냥 뭐 친구들이랑 떠들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요즘 저출산이라 아이들 보기 힘든 시기인데 확실히 광교에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칙칙한 또 우리 대학생분들과 다른가요, 많이? 너무 다르죠. 사실 어른들 보시기에는 저희도 너무 애기고 사회 나가면 애기지만 저는 나름 이모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모 소리를 많이 들으신다고요? 그 광교 교보문고에 갔는데 아예 그 애기가 그 책장 앞에서 막 낑낑대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모 이거 꺼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자기 이모랑 같이 왔는데 저랑 헷갈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나이가 많아서 이모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책은 꺼내줬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사회에선 나도 애긴데 이모가 웬일이냐. 근데 뭐 나이 차이로 보면 또 이모가 맞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병진 삼촌께서도 네, 아이들 보면 책 좀 꺼내주시고요. 삼촌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뭐 수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모 소리 들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너무 슬픈 일이긴 했는데요. 사실 다리를 다쳤던 기억이 제일 세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기억나죠?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한창 친구들이 휠체어도 막 끌어주고 목발도 엄청 짚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엄청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뭐 걷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또 광교도 못 가셨겠어요. 놀랍게도 갔어요. 그래서 광교 호수공원은 아무래도 걷기가 힘드니까 못 갔는데 광교 카페 거리는 그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왔던 11월 딱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전후에도 이제 택시를 하도 타고 다니니까 그 기사님들이 저를 엄청 불쌍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 그때 딱 그 예술소확회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아, 그거 어떻게 그때 전시 운영은 하셨어요? 어떻게 아, 잘? 어떻게 잘은 했는데요. 사실 짐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첫날은 좀 세팅날로 넘겼고요. 나머지 이틀은 어쩌저찌 막 안 간다는 택시 기사님들 붙잡고 막 저 목발 짚어서 가야 됩니다. 전시장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옮기는 날에도 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위험해서 일찍 일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다리를 가지고 살짝 인질극 삼아서 저희가 좀 예.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네. 겨우 타가지고 네 20분 거리 1시간 걸리면서 가기도 했고요. 올 때는 또 친구 차 타고 막 사고 날까 봐 불안불안하게 왔던 기억이 나죠. 어떻게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재미는 있는데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화환도 보내드렸고 막 이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올해는 또 그러면 연말을 만끽하셔야죠? 아, 그쵸. 올해 네. 연말에는 뭐 광교 카페 거리가 뭔가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혼자서 거의 매거진식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거진식 후속작도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또 수원 깍쟁이로서의 일상도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 얼마나 더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사실 졸업이 1년도 안 남은 것도 사실인데요. 내년 말쯤에 이제 기숙사에서 떠나면 다시 수원 사람에서 부천 사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예상과 달리 저는 수원에 조금 더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취를 뭐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는 할 것 같아요. 뭐 또 수원에 살아야지만 수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사는 사람보다 더 다니는 사람이 또 수원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수원 사람 타이틀 벗으려면 사실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이러다 수원에 취직까지 하시겠어요? 취직이야 뭐 어디든 시켜주시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긴 한데요. 뭐 수원에서 시켜주시면 어쩔 수 없이 뭐 뼈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라디오에는 한 번 더 출연하고 그런 거죠. 아, 그때까지 깍쟁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가 한번 또 섭외를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 더 모아서 쭉 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좋아하는 장소들이 그럼 사라지지 않게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매거진식에 나온 데는 한 번씩 다 가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바로 옆에 재즈클럽 파닥파닥 클럽도 있고요. 정지영 커피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주대학 능인차 공동체연 행사도 한 번씩 가보시고 막 이러면 진짜 너무 장소 홍보 같은데요. 그래서 뭐 동수원 CGV도 가서 영화도 좀 보시고요. 네. 사실 그 근처에 알라딘도 있고 근처에 맛집도 많고 하거든요. 수원이 정말 여기 있으면 어디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열심히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펙트럼이 넓게 돌아다니실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계속 걷고 이동하고 하면 노래도 하나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들은 것 중에 이 질문이 제일 고민되는 것 같기는 그런가요? 한데요. 사실 어떤 노래를 듣냐는 사실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워낙에 걸어 다니니까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드리자면 그 블랙핑크의 로제 씨가 토식 틸 디 엔드라는 노래를 좀 발매를 하셨어요. 좀 되긴 했는데 그 노래가 또 걷다 보면 센치해지고 그런 맛이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센치 저도 그러면 광교 중학교까지 자주 걷는데 한번 센치해지고 싶을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디오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어떤 수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로컬 비기너로서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으로서 일상을 영위하는 수원이라는 곳이 사연님에게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니면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한 문장이라 일단 뭐 깍쟁이로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보자면요. 영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언제나 공부하고 쉬고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일상에서 항상 뭔가를 느끼고 기억을 하잖아요. 뭘 해보고 싶다, 만들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그 어떤 장소보다 많은 생각을 얻은 곳이 아닌가 싶어서 영감이자 또 사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따뜻한 또 사랑하는 깍쟁이라고 말씀해주신 분답게 또 낭만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유와 영감들 항상 이어가시면서 또 서현 씨가 열심히 살아가시를 응원하면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깐깐하지만 따뜻한 깍쟁이들. 네, 오늘의 깍쟁이 서연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사랑하고 또 사회와는 열려있는 삶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서연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스한 휴식과 영감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만큼 쌩쌩 부는 바람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따스한 일상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립 아트 스페이스 광교에서 우리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2025 경기 시각예술 창작지원 성과 발표전 생생화와 화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2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엽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연말이 남아있으니까요. 더 쉬고 더 일하시고 더 웃으시는 깐깐하지만 따스한 깍쟁이의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수원의 알바왕 박찬미 양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